자, 그러면 우리 교보 증권에 드디어 이제 이분이 나오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편하게 보내셨고요. 표정이 왜 예, 그러세요? 잘 보냈습니다. 정프를 보는 박병창 부장의 표정. 예, 설마 한심은 아니시겠죠? 아닙니다. 너무 존경 쪽으로 볼까요? 네, 이 머리를 어떻게 돌아다니냐. 야, 대단한 이런 느낌이 살짝 좀 눈빛에서 느껴집니다. 저도 뭐 이 머리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굉장히 공들여야 되는 머리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이 기운으로 여러분이 즐겁고 또 오늘 시장이 조금이라도 상승 기운을 받는다면 제 머리 하나쯤 희생할 수 있다 이거죠. 살신성인. 아유, 뭐 저 하나 솔직히 머리 만지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나 저 잘생겼을 바에 뭐 할 겁니까? 시장 올라가는 게 더 중요하죠.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미국 시장이 좀 안 좋았습니다. 네. 물론 뭐 그동안에 가파르게 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뭐 나스닥만 보더라도요. 주간으로 3.3% 올랐는데요. 금요일 날 1.59% 하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은 5%였어요. 근데 금요일 1.59% 하락해서 주간으로 3.3%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파르게 오르다가 네. 금요일 날 이제 하락을 한 것이에요. 네. 그 동안에 연속적으로 오른 부분에 차익 매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었을 거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금요일 날 이거 아까 권 기자님이 잠깐 말씀 주셨는데요. 그 고용 지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논란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엄청난 논란입니다. 이거 주말 내내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고요. 이번 주에도 계속 이것 때문에 시끄러울 겁니다. 실업률이 3.4%가 나왔고 고용자 수가 51만 7천 명이 증가했는데 예상이 1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1월에는 맞추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서비스의 파트타임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뭐 워낙에 지금 이걸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충격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걸 네, 이런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걱정을 어떤 걸 하겠습니까? 지금 연준이 이번에 이렇게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도 따라서 좀 좋았던 분위기는 네. 1월에 25pp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피벗이 가까워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좀 했었는데 이 고용 지표 나오면서 이거 참모로 확 끼얹는 게 아니냐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지난 주말에 나왔던 내용 중에 가장 큰 핵심이고 이번 주 내내 이것이 가장 시끄럽게 떠들 수밖에 없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간에 뭐 지난주까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고 금요일 날 좀 하락을 했다. 이건 뭐 하락했을 거라고 이 얘기가 아니더라도요. 차익 매물이 좀 나올 거라는 분위기 속에서 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실적 발표들이 있었잖아요. 실적이 좀 안 좋게 4개의 기업이 다 안 좋게 발표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예상했었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장 중에 나스닥 미니 선물이 1.5%, 1.6% 하락해서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하락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나스닥 1.59%, 다우 0.38% 하락. 굉장히 선방했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뉴스에 비해서는요.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선방을 좀 했던 것은요. 애플이 시간에서 3.5%를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아 올렸죠. 곤장에서 2.4% 상승했습니다. 애플이 살려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2개월 연속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테슬라도 안 밀렸어요. 플러스 0.9%. 이 와중에 안 밀렸고요. 시장을 끌어내린 것은 아마존. 마이너스 8.4%, 포드 마이너스 7%, 스타벅스 마이너스 4%인데 여기 엔비디아나 AMD 별로 안 빠졌잖아요. 이 세 종목은 실적 미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존은 리베안의 투자 손실이 좀 있었죠. 이거 배터리 관련해서. 아마존. 예, 이 손실 때문에 이제 빠진 거고요. 포드도 마이너스 7%. 그럼 자동차 안 좋겠네? 이런 걱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GM은 안 빠졌어요. 실적 때문에 그래요. 네, 실적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이렇게 빠진 거고, 그리고 고용지표의 뉴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선방한 거다. 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되돌림 하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주에는 매물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포드차 생각합니다. 뭐가 있어요? 포드 F150 네? 대표적이죠. 저거 포드. 픽업. 이거 포드가 맞죠? 포드 F150. 그러니까 픽업이죠. 대표적인. 그거 포드, 말고. 머스탱. 가격이나 얘기도 좀 영향 받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니 포드 익스플로러. 그거 많이 타나?
그 다 싫어할 것 같으면 왜 물어봐요? 뭐 얘기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옛날에 3사라 그랬잖아. GM, 포드, 크라이슬러. 그렇죠. 크라이슬러 탈락. 네. 포드도 슬슬 탈락하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포드도 뭐 그렇긴 하죠. 예. 그나저나 그 나스닥 선물 있잖아요. 네. 미니 선물은 뭐예요? 그 미니 선물이라고 우리도 그 매월 결제되는 선물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369, 12에 선물 결제가 있는데 미니 선물 매월 결제되잖아요. 예. 그걸 이제 매월 예. 결제하는 그 친구 매월 로로보되고 이런 친구는 이제 미니 선물이에요. 예, 거기에 많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우리나라에서 그걸 많이 봅니다. 그래요? 뭐 미니 선물이라고 그래서 좀 약간 나스닥 종목들 중에 좀 이렇게 몇 개만 좀 추렸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자, 여러분 몰랐죠? 몰랐어 분명히 이분들. 솔직히 나도 몰랐어. 그렇습니까? 난 이게 선물에 약해. 그래요? 예. 네, 미니 선물.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코스피 0.15% 하락이었고요. 코스닥은 3.45% 상승이었으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지난 한 주에만 하더라도 8,700억 정도 순매수해 줬거든요. 31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한 날 하루 순매도했어요. 계속 사줬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그 약한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뭐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개별 종목들의 이슈가 계속되고 그리고 테마가 강세가 나타나면서 코스닥은 계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 매수로 인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자동차 대형주 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개인들은 그 액티브의 형성, 기관들의 수급 요소로 인해서 테마, 치아치료, 로봇, AI, 챗 GPT, 메타버스, 엔터가 뒤늦게 굉장히 요즘에 강해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으면서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은 메타가 급등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대표주들이 4%씩 올랐고요. 그리고 자동차 판매 호조로 인해서 완성차가 강세를 보이면서 조금 분위기 좀 바뀌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이벤트 보시면요. 없어요. 빅 이벤트가 없습니다. 보시면 전부 이 괄호를 친 거는 전부 실적 발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실적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8일 날 나올 디즈니 정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요 이슈가 우리 옵션 만기라는 거하고 MSCI 분기 리뷰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FOMC 회의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연준 인사들이 또 이제 각 방송들에 나오거나 이제 연설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고용지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할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 나오겠네. 예, 매파적 발언들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데 그 핵심이 7일 날 있을 파월의 워싱턴 DC 이코노미 클럽에서 토론이 있는데 그 지표를 이제 봤지 않습니까? 여기에 코멘트 어떻게 얘기할지 이것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거 외에 빅 이벤트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실적 발표라서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지표들은 비정상의 변동성이 회귀됐고 그래서 최근에 방향이 별로 없다. 이 얘기는 벌써 한 2, 3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방향성 없습니다. 주요 지표들은요. 그 사이에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FOMC 회의가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나스닥의 상대 강소로 해서 낙폭이 괴리가 상당 부분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 뭐 지수 방향성을 이끌 빅 이벤트는 없다는 거죠. 다음 FOMC 회의는 3월 20일 날 있어요. 3월 22일 날. 굉장히 텀이 길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빅 이벤트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적 발표되는 구간에서는 기업 실적에 따라서 특히 지금은 이제 중소형주 실적 발표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나고 대형주 실적 발표는 마무리됐기 때문에 시장을 끌고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아마도 등락할 건데 지난주에 좀 급등한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고용 지표를 감안해서 볼 때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함에도 불구하고 정고점 2,5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돌파 못하고 또 빠지지 않냐라는 얘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나 기업 실적의 악화 그리고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제가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네. 근데 시장의 급격한 하락, 지수의 하락 이런 부분보다는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의 매수로 인해서 시장이 일단 올라와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등락하면서 박스권에 진입하고 그런 가운데 수익률 게임 벌어지는 즉 코스닥 및 중소형주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 6일부터 오늘
20개국 해외 단체 여행을 재개한다. 관영 글로벌타임즈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트립닷컴이라는 이제 인터넷 여행사에서는 15개 도시 700개 정도의 관광 상품을 론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갖고 온 이유는 한국과 일본, 미국은 제외한다라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뭐 약간 보복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론칭을 해서 시작을 했으니 우리도 이제 다시 언제 풀까 지금 PCR 검사하는 거 거기에 이제 아마도 날짜를 지금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딱 한국, 일본, 미국만 딱 제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요. 중국에서 나가는 거. 단체 관광. 단체 관광. 중국에서 단체 관광 나갔는데 한국, 일본, 미국 못 간다. 예. 근데 한국은 지금 받아들이는 군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예, PCR 검사 하잖아요. 근데 단체 여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상품이 없다는 거예요. 상품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도 있고요. 중국인 관광객들은 지금 아마 통제되는 거 아니에요? 제한을 좀 하고 있죠 네, 지금. 네. 그래서 그런 거죠. 네. 자, 이제 그런 가운데 미국에서 지금 중국산 의료 장비에 트럼프 때 했었던 관세 복원 추진한다는 로이터의 뉴스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관련 81개 중국산 의료기기에 고관세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거 뭐 검토한다 그랬을 때 대부분 했습니다. 그래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아까 공 기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의 정찰 풍선 요게 지금 미국의 동부 해안에서 영공이 격추됐죠. 요것으로 인해서 미 국방장관이 지난 주말에 중국에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그걸 연기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미중 간의 또 이런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도 국무장관이죠. 국무장관. 예. 토니 블링컨. 아마도 노이즈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자동차 도수가 몇 가지 한 4개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차 기아가 미국 내 판매에서요. 1월에 역대 최대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네. 현대차는 한 8.5% YOY로 기아차는 22% 증가했는데 좀 약간 씁쓸했어요. 사실 그 다음 워딩 때문에요. 판매된 가장 많이 증가한 자동차가 아반떼 투싼 스포티지 K3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고부가 가치 상품이나 EV에서 많이 팔리면 참 좋겠는데요. 여전히 미국 내에서 우리나라의 현대차, 기아 차들이 좀 저가 차들이 많이 팔리고 있고 그냥 좀 씁쓸하다는 표현을 좀 드리는데 제가 사실 뭐 주식하고 전혀 상관없이요. 우리 현대차, 기아는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로. 예? 뭐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우리나라 역차별되고 있다는 게 해소가 아직 많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는 그런 부분에 많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수용과 수출용이 좀 다르다. 뭐 그런 부분이 있고 뭐 가격도 좀 그렇고요.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우리 내수 제품들이 더 싸게 더 좋은 제품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좀 있고요. 네. 그냥 이거는 주식과 상관없이 제 개인 생각 한번 말씀드렸고요. 뭐 약간 좀 아픈 기억이 좀 있으신 모양이군요. 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많이 예전보다는 좋아졌지만 네. 그냥 미국에 가셨었지 않습니까? 미국에 보면은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는 그냥 서브차로 조그만 거 사고 뭐 이러잖아요. 좀 이런 데서 많이 벗어나면 좋겠다는 바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많이 바뀌었는데. 좋았으면 좋겠다. 아니, 타이거 우즈도 타는데. 왜. 많이 바뀌었어요. 예, 우리 그 제네시스 굉장히 좋죠. 예, 그래서 많이 많이 팔렸으면 바뀌었어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 국산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나왔는데요. 수입 전기차보다는 약 140만 원 정도 더 높게 책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5,700만 원 물가 감안해서 5,700만 원 미만은 100%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5,700만 원에서 8,500만 원 미만은 50%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전기차 판매비를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약 9.8%였다고 합니다. 작년에 전체 자동차 판매 중에서 유럽은 약 15%, 중국은 25%니까 우리나라 좀 늦은 편이죠. 인프라 문제도 이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좀 늦어 느낌. 그죠? 그죠? 인프라 문제도 많이 있고 주변에 보면요 전기차 사고 싶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거 인프라 더 되면 사겠다는 사람 꽤 많이 있거든요. 충전 같은 거 예,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7번째 뉴스 좀 재밌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Y 가격 인상했습니다. 인하한 지가 언젠데 그래서 또 지금 그새 또 굉장히 인상을 많이 해요? 많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가격표에 딱 이렇게 얼마 이렇게 써 있지 않고 시가
많이 팔리면 올리고 안 팔리면 내리고. 지난번에 막 격제. 내렸을 때 무슨 뭐 광어회도 아니고 이거 뭐 이러면 되냐 싶어가지고 이런 얘기가 논림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정부에서 전기차 분류 개정을 하면서 모델 Y를 SUV로 분류하면서 가격이 좀 높아졌어요. 보조금 수혜 그 가격이. 그러면서 1,000에서 1,500달러 정도 가격 인하를 하겠다라는 발표를 좀 했습니다. 여기 이제 모델 3, 모델 뭐 X, Y 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광어, 우럭, 뭐 다금바리. 도미, 다금바리 모델명 그렇게 증가해야 되죠. 트럭 나오면 돛돔. 돛돔 알아 돛돔? 도톰이 커요? 아 돛돔 엄청나죠. 왜 그 뭐죠? 민어 이렇게 저 봄인가 언제 한번 이렇게 먹는 살 오를 때 먹는 뭐 아 있잖아요. 민어 여름. 민어 보양식. 뭐큰 방어가 방어 좋군요. 겨울. 대방어. 모슬프 방어지. 지난번에 대방어 먹었잖아. 네. 특대방어라고 있어요. 특대방어. 네. 회는 또 전문가십니다. 네. 특대방어. 아 그 모슬포의 부두 식당. 모슬포? 모슬포 몰라요? 서귀포의 왼쪽. 거기 거기 가서 부두 식당이라 아주 유명한. 근데 큰 거 하나 잡으면 그럼 뭐 사람 몇 명이 와야 먹는 어우 거예요? 거기 들들한데 뭐 사람이. 그리고 한 마리 잡아서 그럼? 그날 다 이렇게. 그 대뱃살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쫙쫙.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아 하나산에다. 쫙. 애플페이 아까 말씀 주셨습니다. 정부의 허용 결론이 났고요. 예. 현대카드 독점에서 전 카드사 참여한다라고 됐는데 이거 그동안에 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요. 우리 그 개인 뭐죠? 개인 뭐예요?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야? 우리 개인들의 네. 뭐 신용 뭐 이런 걸 뭐라 그러죠? 개인들의 신용이요? 신용이 아니고 네. 개인정보 유출.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평소에 잘 안 쓰는 말이어서 네. 개인정보 유출하고 그리고 이제 수수료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 사실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규제를 좀 이제 만들어가면서 좀 허용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LG 플러스인가 참 개인정보 또 어디? 그러니까 거기는 왜 이렇게 자꾸 터져요? 진짜. 유독. 그리고 이제 6%인데. 응? 6%야? 네. 아, 나 SKT야. 아니 무슨 솔직히 옛날에 약간 좀 좀 저렴한 이미지가 살짝 있었잖아요. LG가? 아니 그 있었죠. SK, KT, LG 요 순으로 약간 LG에 좀 쌌었어요. LG가 많이 바뀐 것 같아. 이게 기업 문화가 옛날에는 되게 좀 조금 진중 막 이런 모드였는데 네. 지금 굉장히 공격적이 됐어. 그래요? 하여튼 그래도 좀 약간 이제 평준화 좀 됐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이런 사고들이 터지네. 몇 번째죠 지금? 그러니까. 네, 마지막 뉴스는요. 좀 또 요거 화가 좀 나는 뉴스일 수도 있겠죠.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어요? 주말에 뭔일 있었어요? 아닙니다. 아니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공매도 예. 저거 화나지? 예. 1월에 코스피 공매도가 증가했어? 일평균 공매도가 3,730억. 지난 5월이 고점이 5,542억, 네. 11월에 4,142억, 12월에 3,727억으로 점차로 감소하다가 1월에 주가가 반등했지 않습니까? 네. 다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꼴을 못 봐요. 예, 다시 증가했다라고. 누가 산 거예요? 누가 친 거야? 외국인이죠, 거의. 그래요? 다 거의 대부분 외국인이죠. 공매도가 가장 많은 종목 리스팅 하면은 LG엔솔, 포스코케미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지주, 뭐 대형주, 그러니까 그 대형주 많이 올라왔던 대형주는 거의 다 공매도가 많았고요. 호텔 신라가 있네. 거래 대금 있잖아요. 호텔 신라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거래 대금 대비 공매도가 높은 거예요. 그날 하루 거래 대금이 만약에 있는데, 호텔 신라 그날 1,000억 거래됐다. 200억이 예, 공매도라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심하죠, 사실은요. 롯데케미칼 25%, 호텔슬러 19%, LG생활건강, LG에너솔루션 이런 게 공매도가 점차로 다시 올라오면서 늘어났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그동안에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우리나라 지수가 2,500포인트를 자꾸 돌파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그렇게 좀 사줬지 않습니까, 강하게? 그럼에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주춤할 것이다라는 정도를 좀 받아들이고 종목 잔세가 될 거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모 증권회사 이런 데들은 탁 치고 나서 우리 회사는 공매도 수탁 금지입니다. 딱 이럴만 한데 안 나오더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증권사가? 뭘로 하는 거 아니야? 못해? 그래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열화 같은 짓을 해줄 약간 좀 텐데. 중소형 증권사에서 할 만한데 그러니까. 그죠?
우리 공매도 내가 경영진이면 한번 치고 나. 우리 회사는 공매도는 안 받습니다. 우리는 공매도는 수탁 금지하겠습니다. 어때? 괜찮은데? 안 돼? 어디 가실까요? 자, 이제 눈치 게임 시작입니다. 먼저 방울 다는 분이 승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경장 이사님은 여기서 네. 보내드리고요. 내일 아침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지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